자, 합시다. 98쪽. 엄청 중요해요. 에스테스 페이지. 너무 중요해서, 너무 유명해서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에스테스 페이지라고 있고요. 풀네임은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폴리 아크릴아마이드 젤 일렉트로포레시스입니다. 이거 첫 글자를 따가지고 에스테스 페이지라고 한 거야. 자,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이 전기운동하는 이 젤리 역할을 하네요. 얘가 젤리 성분입니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걸어가지고 단백질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전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이동시키는 거다. 그때 이 단백질에 쓰는 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 SDS라고 하는 분자를 사용해. 단백질이랑 얘가 상호작용합니다. SDS 페이지는 그냥 페이지 젤로는 DNA 시퀀싱이라는 걸 하기도 해. 근데 SDS 페이지라고 하면 단백질을 그 분자량에 따라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나눠주는 실험 방법. 근데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아가루즈랑 똑같아요. 단백질도 분자량의 로그 값에 반비례해서 이동해요. 그래서 큰 거는 느리게 이동합니다. 작은 게 빠르게 이동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젤리는 아까 아가루즈 젤보다 되게 얇아요. 사실 젤리가 얇습니다. 아가루즈 젤보다 얇아. 그리고 젤리가 두 개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일단 만드는 거 하긴 할 건데 이 종류의 젤리랑 이 종류의 젤리가 달라. 얘는 하나는 신맛 나는 애고 하나는 쓴맛 나는 애야. pH가 6.8, 8.8 달라. 근데 그 대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사용합니다. 전기운동 할 때 이 순서대로 얘가 여기를 지났다가 여기를 지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때 하나를 이 분해겔이라고 부르고 혹은 러닝젤 혹은 분해겔이라고 부르고 리졸빙젤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축적젤, 스태킹젤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두 종류가 부착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얘를 분자량에 따라서 정확히 나눌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정확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리를 만드는 성분은 이제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뉴로톡식, 뇌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그래서 뭐 감자를 튀기면 이런 분자가 많이 나온다 하는 그 분자가 맞거든요. 네, 근데 이 분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흔히 이제 비스아크릴아마이드라고 부르죠. 플레임은 이렇게 되는데 비스아크릴아마이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APS, 과황산 암모늄, 그다음에 테메드라고 하는 분자를 넣어주면 산소 레디칼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합 너무 어렵죠. 근데 다 몰라도 돼. 얘랑 넣으면 자 여기서 똑같은 이 아크릴아마이드 분자가 하나 더 있으면 중합 반응 아마 라디칼 반응 안 배웠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중결합하고 있잖아. 이중결합 하나가 깨지면서 얘랑 결합하고 깨지면서 그 옆에 있는 애랑 결합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꺾임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겠죠. 걔가 여기야. 라디칼 반응이 되면서 저 이중결합하던 애가 풀려가지고 단일결합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결합하지 않은 쪽이 짝대기의 산소의 아민기, 짝대기의 산소의 아민기, 짝대기의 산소의 아민기, 짝대기의 산소의 아민기.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 한 분자가 요거였습니다. 이게 여러 개가 연결됐죠. 그래서 얘가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되는 거야. 아크릴아마이드가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형성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자지 분자체가 아니잖아. 분자체는 분자가 이동할 때 그 체는 어떤 이런 모양이야지 일자로 돼 있진 않잖아. 그래서 다른 또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분자가 있는데 걔네가 비스아크릴아마이드 이 둘 사이를 이렇게 세로로 연결해주는 애가 있잖아요. 그게 비스아크릴아마이드야. 전체를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아크릴아마이드 사이를 비스아크릴아마이드가
연결해 주는 거고, 요 사이 여기로 뒤에 단백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단백질이 이 구멍으로 이동하는 체가 되는 거예요. 아크릴아마이드와 비스아크릴아마이드를 이용해서 이 분자체를 만들더라. 근데 걔네들의 비율을 조절하든지 농도를 조절해. 이것도 마찬가지. 아가루즈랑 똑같아. 이 아크릴아마이드 농도를 높이면 높을수록 분자체가 촘촘해지고 더 느리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높아질수록 촘촘하며 느리게 이동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단백질이 또 똑같이 분자량의 로그 값에 반비례해서 이동하더라. 이런 거 잘 나오고,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 젤은 자세한 과정은 나오지 않고 이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분자체 역할을 해준다. 여기를 통과해서 단백질 이동하더라.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히 해놨냐? 그냥 궁금해할까봐 자세히 한 것뿐이야.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은 항상 제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S 페이지에서 그 SDS라고 하는 게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라고 했죠. 도데실 황화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자,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은 플러스를 띄고 있기도 하고 뭐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아미노산은 전하를 띄지 않는 그런 아미노산도 있겠지. 그래서 얘랑 지금 전기영동 하려고 해. 근데 전기영동 할 때 보통 어떻게 전기영동 된다고? 크기와 상관있게 전기영동 된다고 했지. 근데 만약에 여기 다 마이너스를 가진 애가 있고 플러스를 가진 애가 있다고 합시다. 걔를 같은 분자체로 이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항상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니까 잘 딸려오겠지. 얘는 플러스니까 안 딸려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도록 이 SDS를 처리하게 됩니다. SDS는 단백질의 이 겉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겉에 붙어서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하를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따 뒤에 그림 보겠지만, 그리고 SDS 분자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SDS 페이지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단백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전하 때문이 아니라 SDS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에 따라서 전기적 성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SDS라는 분자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모든 단백질이 같은 질량당 전하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애가 바로 SDS다. 보통은 이제 2개 아미노산당 마이너스를 하나 가지도록 했습니다. 2개 아미노산당 마이너스를 하나, 2개 아미노산당 마이너스 하나, 2개 아미노산당 마이너스 하나를 가지도록 해. 그러니까 무게당 전하가 다 비슷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별로만 큰 거는 걸리적거려서 잘 이동하지 않고 작은 것은 이체로 쏙쏙쏙 빠져나가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하랑 상관없어요. 다 크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큰 거가 느리게 이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SDS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또 단백질은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이렇게 생긴 애가 되게 많이 있잖아. 근데 얘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단백질을 전기영동할 때 SDS 페이지에서는 무조건 단백질은 변성돼서 전기영동 되더라. 엄청 중요해요. 단백질 3차원 구조를 풀게 되더라. SDS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변성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SDS야. 그래서 모양도 달라지면 전기영동이 달라진다고 우리 배웠죠. DNA에서. DNA가 서큘러하냐, 리니어하냐, 선형이냐, 슈퍼코일이냐에 따라 다르잖아. 근데 SDS 페이지는 무조건 다 변성된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고요. SDS고 열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처리에 의해서 단백질은 다 모양은 똑같아. 그 다음에 크기, 당, 전하도 똑같아. 그래서 전체 크기가 큰 것만 느리게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스태킹 젤리랑 분해겔 두 종류의 젤리가 신 젤리와 쓴 젤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스태킹 젤에 의해서 단백질이 전기 영동의 시작점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크기인데 전기영동 하는데 A라는 단백질이 여기 있는 애가 있고 여기 있는 애가 있어. 근데 걔네들이 전기영동을 하게 되면 크기에 따라서 이동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이동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얘가 이만큼 이동할 때 얘도 이만큼 이동하겠죠. 그럼 똑같은 단백질인데 하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잖아. 그러면 안 돼서 A라는 단백질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해주는 애가 바로 스태킹 젤의 역할이야. 같은 단백질을 사실 전체 단백질입니다. 전체 단백질을 전기영동 하기 전에 한 장소로 모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스태킹이란 단어 자체가 차곡차곡 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지점으로 모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크기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단백질이 다 여기 똑같은 지점에 모였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기영동하는 게 두 번째 젤리. 그 첫 번째 전기영동 젤리가 스태킹 젤리야. 얘에 의해서 처음에는 다른 위치에 있던 단백질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돼. 그게 어느 지점이냐면 이 둘의 경계면일 때 처음에 여기에 단백질이 A가 다 여러 군데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기영동하면 딱 여기 한 군데 이 둘의 사이로 왔을 때는 다 같은 지점에 모여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만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같은 애는 똑같은 양만큼 큰 건 조금이든 작은 건 많이든 이렇게 돼서 크기별로 나눌 수 있게 돼요. 그 원리에 대해서 써 있긴 한데 좀 어려워서 일단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전기영동 한 다음에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 브래드포드에 썼던 바로 그 시약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를 이용해서 염색을 해서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파란색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관찰돼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게 같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혹은 어떤 경우는 은으로 염색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잘 쓰진 않아. 음연색을 하는 이유는 단백질이 아주 조금 있을 때, 단백질이 매우 소량일 때 사용합니다. 매우 소량이더라도 이 은 염색을 하면 굉장히 진하게 보여서 은 염색을 사용하는 겁니다. 은 염색을 하게 되면 진하게 보인다. 자, 전체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했고요. 이 한 페이지에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 아니야.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S페이지의 목적은 제일 중요하죠. 모양대로 분리하는 거 아니야. 전화대로 분리하는 거 아닙니다. 크기대로 분리하는 거야. 크기별로. 크기별로. 네. 그래서 큰 것은 조금 이동. 네. 자, 모양 다 어떻게 한다고 써? 변성시킨다고 했죠? SDS 이용해서 질량당 전하 마이너스 일정하게 만들어가지고 크기별로만 분리한다고 했어.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전기영동을 할 단백질 시료, 샘플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요 순서대로 설명할 거야. 1, 2, 3, 4, 5 순서대로. 그래서 큰 로마자로 제가 이렇게 해놨어. 단백질 시료 준비, 시약 준비가 이제 첫 번째 있는데요. 단백질은 보통 이제 세포에서 얻기 때문에 이제 세포를 이제 딱 파괴해가지고 거기서 단백질을 얻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원심분리에서 상층액을 얻으면 원심분리해가지고 위에 떠 있는 걸 얻으면 그게 이제 보통 세포에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영동에서 가시화하기 위해서 브로모페놀 블루나 잘렌 사이놀 같은 거 DNA 전기영동 쓰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런 게 들어있는 그 용액을 샘플 버퍼 혹은 로딩 버퍼라고 부른다고 했죠. 로딩 버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전기영동 할 때 잘 웰에 안착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기운동이 얼마 됐는지 가시화 시켜주기 위해서 등등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버퍼랑 섞어요. 단백질의 용액이랑 샘플 버퍼랑 섞는다. 근데 얘가 2x니까 단백질이 들어있는 용액이 100 마이크로리터면 이 샘플 버퍼도 100 마이크로리터 섞으면 되겠죠. 100이 200이 되는 거니까 2배가 되는 거니까 2x가 1x가 되겠죠. 이렇게 섞으면 1x 최종 농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샘플 버퍼 안에 SDS가 들어있는데 SDS는 이 전체 단백질이 이렇게 꼬여있지 않고 변성시켜 아미노산 상호작용을 막아주는, 여기서 파란색이 SDS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상호작용을 막도록 이 SDS가 2개 아미노산을 커버링, 이렇게 하나 분자당 2개 아미노산을 커버링해. 그래서 변성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개 아미노산당 하나의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해주는 역할을 SDS가 하더라.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아셔야 돼요. 2개 아미노산당 하나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단백질에 마이너스가 일정하게 가지도록 해준다가 중요하고요. 단백질 변성하기 위해서 단백질에 만약에 이렇게 이영하 결합이 있으면 이건 변성하기 어렵잖아. 이 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샘플 버퍼 안에 들어있고 그 용액의 성분이 바로 이 베타 머캅토에탄올이나 아니면 다이티오드레이톨 같은 분자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건 이따 나중에 설명할 거야. 근데 흔하게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무조건 넣는 거야. 보통은 넣는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 안 넣는 SS 페이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시험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걔를 넣어주면 이 이영하 결합이 끊어지면서 설프이드리가 되니까 또 변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기 베타 머캅토에탄올도 이제 변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제 염료가 들어있어가지고 전기운동이 얼마가 되는지 가시화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 들어있어가지고 얘가 아까 홈에 잘 들어가도록 하는, 안착되게 하는 역할을 이제 글리세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몰의 요소도 들어있는데 요소도 단백질의 변성을 시켜주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소, 8몰 요소. 요소, 단백질 변성 요소다. 이거 뒤에 또 나와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요소를 넣으면 아미노산 간의 상호작용을 없애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변성시키게 하는 아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마지막에 전기운동 하기 전에 3분 정도 끓이거든요. 끓이는 것도 완전 또 변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여기 오타인데요. 여기 열. 염이 아니라 열. 전체적인 개념은 앞에서 했던 거 다른 게 없어. 변성시키고 일정한 마이너스를 가지도록 하는 게 샘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야. 근데 여기 하나 더 빠짐없어. 다 제가 실험을 여러 번 해봤고, 이게 이제 실제 모든 내용이야. 이거 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없어. 딱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변성시키기 위해서 열과 요소와 SDS와 베타 머캅토에탄올을 넣는다. 얘는 전기운동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넣는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료는 이런 시약을 미리 그냥 준비하면 돼요. SDS라든지 SDS는 이렇게 생긴 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CH3, CH2, CH2 탄화수소 골격에 황산과 나트륨이 붙어있는 애.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설페이트는 황산을 뜻하고요. 소디움은 나트륨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길이의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는 애를 SDS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미노산과 상호작용하는 부위고, 나트륨이 떨어지게 되고 이 황산의 마이너스가 전체가 마이너스를 띄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아미노산 2개당 하나의 마이너스를 띄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네요. 비스아크릴아마이드와 아크릴아마이드에 티미드와 APS를 집어넣게 되면 라디칼 반응이 내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되더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니까 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와 비스아크릴아마이드 섞어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되더라. 그다음 티미드와 APS는 라디칼 중합반을 일으키게 하는 분자다. 그래서 분자 구조가 궁금해할까봐 넣었는데 이건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시약들을 준비한 다음에 버퍼를 준비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30% 아크릴아마이드 용액이다라고 했을 때 이 30%에 70%는 그냥 물이고요. 70%는 물, 증류수고 그 안에 아크릴아마이드가 29만큼 들어있고 비스아크릴아마이드가 1만큼 들어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비율을 바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아래 이제 표에서 하겠지만 또 이 30%의 아크릴아마이드와 비스아크릴아마이드를 전체 반응에서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이 젤의 퍼센트가 달라지는 거야. 아크릴아마이드 아니 아가로즈 젤을 할 때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퍼센트가 높으면 더 촘촘한 거고요. 단백질이 느리게 이동하는 겁니다. 네, 준비하고 그다음 아까 세퍼레이팅 젤이랑 압축용 젤이 있다고 했는데 압축용 젤은 제가 신젤이라고 했고 얘는 떫은 젤 이라고 했는데 pH가 달라. 세퍼레이팅 하는 젤리의 pH와 그다음에 스태킹 하는 애들의 pH가 다른데 그거는 이제 같이 섞어주는 이 버퍼 완충 용액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이제 시약 준비 다 했죠. 이제 젤리를 만들어야 돼. 전경동 학교는 아크릴아마이드 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림이랑 글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앞에 보이는 좀 키가 작은 애와 키가 큰 애 모두 다 유리판이에요. 유리판. 유리판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둘을 이렇게 딱 겹치는데 그냥 딱 겹치면 그 두 유리판 사이에 틈이 하나도 없겠죠. 두 유리판 사이에 스페이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무 기둥처럼 생긴 요 아이 육각 기둥 있죠. 얘가 스페이스야. 좌우에 하나씩 있죠. 얘가 스페이스. 그러니까 유리판이 있는데 유리판 사이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끼우면 요만큼 틈이 생기겠죠. 그 틈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스페이서라고 하는 겁니다. 저 유리판 사이에다가 뭔가를 끼우면 유리판 사이에 틈이 생기냐, 틈. 요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중에 부을 거는 여기에다 이 틈 사이에다가 액체를 부을 거기 때문에 액체가 새면 안 돼. 그래서 옆으로도 새면 안 되고 아래로 새면 안 돼서 옆은 여기를 돌리면 얘 유리판을 꽉 눌러주는 이제 클램프야, 클램프. 그래서 얘를 꽉 조여가지고 옆으로 안 새게 하고 아래판은 이제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꽉 누르면 여기 물이 안 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유리판 좀 짧았고요. 근데 스페이서를 내가 이제 두껍게 하면은 이 사이 틈이 넓으니까 나중에 젤리도 두꺼운 애가 만들어지고 스페이서가 얇으면 젤리 두께도 얇아지는 거겠죠. 두 판 사이에 이 간격을 조절해가지고 이 두 판 사이에 간격을 조절해서 이 두 판 사이가 넓으면 넓은 젤리가 만들어요. 좁으면 작은 얇은 젤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아래나 옆으로 액체가 새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자, 첫 번째 이제 아래쪽에 붙는 애가 이제 세퍼레이팅 젤, 분리용 젤, 러닝 젤 다 같은 말입니다. pH는 8.8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얘를 만약에 얘를 10ml 최종 부피를 10ml로 만들고 싶어. 최종 부피 10ml. 10ml보다 조금 컸던 것 같은데 10ml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크릴아마이드 30%짜리를 3.3 넣어. 3.3. 그럼 얘를 3.3 넣으면 나중에 최종 부피가 10이 되면 어떻게 돼? 약 3배만큼 늘었죠. 그러면 이거의 농도는 3분의 1만큼 되는 겁니다. 30 마이크로리터를 3.3 넣었어. 근데 최종 부피가 10이 돼. 3.3이 10이 되니까 3배만큼 커진 거죠. 그러면 농도는 3분의 1이 돼서 분리용 젤은 10%
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리용젤은 pH가 8.8이어야 돼서 여기에 pH를 맞춰준 용액 8.8짜리를 집어넣게 됩니다. 2.5만큼 집어넣죠. 2.5가 넣었는데 걔가 이제 10이 됐으니까 그냥 4분의 1만큼 되니까 최종 농도는 1.5의 4분의 1 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 SDS 용액. 그러니까 아까 그 샘플 버퍼, 샘플에 집어넣는 이 샘플 버퍼에만 SDS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전기영동 하는 내내 계속 SDS가 있어야 돼서 이 젤리를 만들 때도 SDS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에이피스와 티미드는 얘네들을 라디칼 중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 집어넣은 다음에 모자란 만큼만 증류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최종 부피를 10ml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똑같이 넣어주고요. 만약에 내가 젤리의 퍼센트를 높여주고 싶으면 30% 아크릴라마이드를 더 많이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얘를 5만큼 넣었으면 5가 나중에 10이 되는 거니까 2배만큼 부피가 커지니까 농도는 2분의 1만큼 감소하니까 30% 아크릴라마이드 젤에서 15% 아크릴라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B겔의 아크릴라마이드의 농도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크릴라마이드 농도가 더 작으면 보통 단백질이 더 빨리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단백질을 분리하려고 하면 더 농도를 낮게 해야 돼요. 자, 그 결과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단백질이더라도 자, 205, 116, 67, 45 크기를 말해 지금. 크기 단위는 보통 단백질 킬로달톤으로 표시합니다. 205,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반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가 크면 클수록 단백질은 크기가 큰 거야. 205, 116, 40인데 단백질의 퍼센트를 지금 아크릴라마이드 퍼센트를 높이면 어떻게 돼? 더 느리게 이동하죠. 이동 방향은 이렇게죠. 이동 방향. 이거는 지금 101페이지의 그림이에요. 작은 단백질 내가 이것까지 분리하고 싶으면 퍼센트를 높여야 되고 큰 단백질만 분리하고 싶으면 퍼센트를 낮추면 좋습니다. 큰 단백질을 분리하면 이 아가로즈 젤의 퍼센트를 작게, 큰 단백질을 분리하려면 젤의 농도를 낮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거는 라디칼 중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액체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액체 상태로 부으면 이렇게 중합 반응이 일어나서 라디칼 중합 반응이 자세히 몰라도 된다고 했죠. 처음엔 액체였다가 이제 젤리가 돼요. 젤리. 나중에 중합 반응이 일어나면 얘가 젤리가 되더라. 처음엔 액체였다가 중합 반응이 일어나면 젤리가 되더라. 스태킹 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느 정도 공간을 좀 남겨둬야 돼요. 1cm 정도 남겨가지고 나중에 스태킹 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굳는 동안 유해가 너무 증발이 돼가지고 여기만 퍼센트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물을 첨가합니다. 근데 물을 첨가해도 얘가 밀도가 높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둘은 섞이잖아. 눈으로 딱 보면은 이 둘의 경계가 눈으로 잘 보입니다. 물을 넣는 이유는 굳는 동안 증발해가지고 위쪽만 너무 농도가 높아지게 만들어지지 않게 해서 물을 붓게 돼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제 알아서 굳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빼고 스태킹 젤을 만들면 되는데 스태킹 젤을 만들어내는 건 요거랑 비슷해. 가만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랑 여기가 달라요. 거기는 트레스 pH 8.8을 쓰는 게 아니라 pH 6.8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크릴아마이드 농도를 더 작게 합니다. 3% 정도로. 3% 정도로. 그러니까 10ml를 만들 때 얘네들은 1ml만 넣으면 되겠죠. 1ml를 넣어서 10ml 되면 30%가 3%가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비슷하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드는 용액을 1ml 정도만 넣으면 되고 pH는 6.8로 하는 거 빼고는 비슷해. 나머지는 다 이것도 APS 넣어야 되고 SDS 다 넣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다 그렇게 이만큼 1cm에 해당하는 요만큼을 이 틈 채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콤을 꼽아가지고 외를 만들도록 하면 됩니다. 콤 아시죠? 콤. 이렇게 생기네. 콤을 꼽아가지고 그대로 붙이고 나중에 빼면 여기에 시루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웰이 생기는 거죠. 홈이 생기는 거죠. 이 모양대로. 충분히 또 시간이 지나면 스태킹 젤까지 굳거든요. 굳으면 컴을 빼고요. 컴을 빼면 이제 홈이 있죠. 나중에 여기다 시루를 하는데 바로 시루를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깨끗하게 세척도 좀 하고요. 걔네를 전기용동할 수 있는 이 틀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우리 아가로즈 전기용동 하는 애는 이제 눕혀져 있었는데 얘는 이제 세워져 있죠. 원래 그냥 그런 거야.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탱크, 이걸 전체를 탱크라고 부르고 얘를 전기용동하게 하는 버퍼를 탱크 버퍼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용액. 용액을 탱크 버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위쪽하고 여기 덮어가지고 이제 위쪽도 이제 물이 사실 여기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물이 좀 안 그려져 있네요. 여기도 이제 물이 있는 영역이 있고 아래쪽도 이제 물이 있는 영역이 있고 여기 전선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탱크 버퍼의 어퍼 탱크 버퍼 영역이고요. 약간 로어 탱크 버퍼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탱크 버퍼에 있는 전기가 젤리를 통해서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외를 잘 씻은 다음에 샘플을 넣어가지고 전기용동 하면 되겠어요. 샘플을 이건 씻는 모습이고 샘플을 웰에 넣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걸어서 전기용동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 단백질 이동하게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아가로즈랑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용동할 때 항상 샘플들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도록 전기용동 해야 돼요. 그래서 탱크에 버퍼를 넣고 웰을 잘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샘플을 넣는 것을 로딩한다고 해. 아까 BPB, 브로모페놀 블루를 보면은 전기용동이 얼마 됐는지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BPB가 바닥에 올 때까지 전기용동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쿠마시 블루로 염색해가지고 관찰하면 됩니다. 관찰하면 실제 이렇게 관찰이 돼요. 파란색 밴드로 관찰돼요. 파란색으로 관찰되는데 이 하나를 밴드라고 불러요. 밴드. 파란색 밴드로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 이만큼 밴드로 보이려면 사실은 같은 205kD짜리 분자가 여러 개, 거의 몇 몰 정도 있어야 돼. 사실 실제로는 막 이게 분자 하나는 눈에 안 보여요. 염색해도 안 보입니다. 엄청 양이 작아서. 근데 여기는 그런 분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205kD에 해당하는 분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 밴드 하나는 같은 크기의 분자량을 가진 분자가 아주 많이 여러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더 많으면 이게 더 진하게 보여요. 밴드가 진하게 보이면 뭐가 다르냐? 크기는 똑같은데 이 분자의 개수가 더 많을수록 진하게 보입니다. 자, 달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달톤, 1달톤은 1몰당 1g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지만 아미노산 평균 분자량은 110달톤이야. 아미노산 하나는 1몰당 무게가 110g이라고. 1000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의 분자량은 110 곱하기 1000이니까 11000 11만 달톤인데 단위가 너무 크죠. 그래서 3개의 공을 지어주고 키로라는 단위를 씁니다. 키로는 100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만 달톤은 110kD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205kD는 결국에 205000 달톤이랑도 같은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더라. 가운데 좀 어려운 걸 빼고 쭉 넘어왔어.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해, 사실은. 전기운동을 하더라. 반드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도록 전기운동을 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BPB가 바닥에 올 때 정도 되면 전기를 빼고 염색을 해가지고 관찰을 하면 된다. 크기에 따라서 많이 이동하는 게 더 작은 애. 그 다음에 퍼센트에 따라서 젤의 농도에 따라서 이것처럼 전기운동은 달라지더라. 아크릴 아마이드의 젤 농도가 높을수록 조금 이동하더라.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그다음에 달톤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나왔는데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개념이. 이건 외우는 거 추천해. 아미노산 하나의 평균 분자량은 110달톤. 외우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4-1, 4-2는 전기운동 할 때 처음에 샘플을 집어넣은 다음에 샘플이 처음에는 스태킹 젤을 거쳤다가 세퍼레이팅 젤로 지나가겠죠. 그 스태킹 젤을 지나면서 압축되는 그 압축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요. 어려운데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단면을 잘라서 그대로 그린 거라고 했죠. 그대로 그린 거였어요. 이거는 어퍼 탱크, 로어 탱크고 지금 3번에 해당하는 애가 스태킹 젤이고요. 스태킹 젤은 pH가 6.8.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4번에 해당하는 애가 세퍼레이팅, 분리용 젤. 3번, 4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여기 넣었을 때, 시료를 넣었을 때 그 시료. 2번은 시료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어퍼 탱크 영역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퍼 탱크는 pH가 아까 8.8이랬죠. 여기 나와서 전기운동하는 버퍼는 pH 8.8입니다. 샘플을 집어넣어서. 그러 다음에 얘가 바로 만나는 게 바로 스태킹 젤인데, 스태킹 젤의 pH는 6.8이라고 했어. 자, 버퍼 안에 이제 글리신하고 CL-가 들어있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탱크 버퍼, 전기운동하게 한 버퍼 안에 그냥 글리신이랑 염소 이온이 들어있다고 받아들이셔. 그냥 있어, 원래. 근데 탱크 버퍼 pH 8.8인 애에서는 얘는 주로 이런 형태로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공부 열심히 했어야 돼, 여러분들. pKa, PI 개념 했었죠. 높더염, 남마산 기억나세요? 그래서 pH가 8.8이면 얘 아미노산의 pK 혹은 PI 값은 일정하잖아요. 일정해. 근데 pK가 주변 pH보다 높으면 낮으면 해죠. 남마산. 얘 PI는 pH 8점보다 낮아서 주로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하더라. 탱크 버퍼 pH 8.8에서. 근데 얘가 이제 여기를 지나가지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끌려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스태킹 젤로 딱 들어가게 되면 스태킹 젤은 pH가 6.8이죠. 스태킹 젤에 도달하면 pH가 6.8. 그러면 이제 남마산이긴 한데 이제 pH가 6.8이면 얘가 PI가 6.8보다 높으니까 수소연을 받아들이는 요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수소연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지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네트 차지가 0이 되죠. 네트 차지가 0이 됩니다. 글리신이 스태킹 젤에 도달하면 네트 전하는 0이 되더라. 근데 CL-는 항상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스태킹에 도달했을 때는 CL- 항상 마이너스고, 그러면서 제일 작고, 단백질들은 SDS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SDS도 pH와 상관없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글라이신만 네트 차지가 0이 되죠. 그럼 플러스로 잡아당겼을 때 얘가 작고 마이너스니까 CL-가 가장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크지만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있고, 글리신은 전하가 없으니까 안 딸려가니까 맨 위에 있습니다. 근데 전류가 흐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전류를 잘 통과하는 아이면 잘 흐를 텐데 여기가 잘 통과하지 않으니까, 우리 물이 막 잘 흘렀을 때는 흘러가는데 물을 잘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댐을 건설하면 이렇게 댐의 끝까지 물이 찬 다음에 넘쳐서 물이 넘어가죠. 그러면
물의 낙차가 심해지죠. 마찬가지로 글리신이 여기서 전하를 잘 보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 차이가 크게 생깁니다. 젤에서 글라이신 이동성이 감소하면서 전류가 감소하거든요. 그러다가 글리신이 전류를 잘 못 통과하게 하니까 어느 정도 큰 전압이 됐을 때만 흘러. 그래서 글리신하고 CL- 사이에 고전압의 기울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스태킹 젤은 이 젤의 퍼센트가 낮잖아요. 그런데 퍼센트가 낮아 잘 단백질이 통과하는데 전압은 높아.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이 한꺼번에 슉 빠른 속도로 이 스태킹 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웰에다가 샘플을 넣었을 때 이 웰은 이 전기형동할 DNA 전기형동하는 그 아가루즈 젤과 달리 이 단백질을 전기형동하는 SDS 페이지 젤은 얇기 때문에 시료를 많이 넣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단백질하고 아래에 있는 단백질의 위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스태킹 젤을 지나면서 A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단백질이 다 빠른 속도로 이 스태킹 젤에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이 크고 금방처럼 글라이신의 전위 차이에 의해서 글라이신 때문에 생기는 고전압 기울기에 의해서 여기 있던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이 둘의 경계면, 세퍼레이팅 젤, 분리용 젤이랑 스태킹 젤의 경계면을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백질 실제 눈으로 보면 이 샘플이 이렇게 압축돼 가지고 한 선으로 보이는 걸 아시죠? 처음에 전기응동하기 위해서 여기 웰에 로딩하게 되면 샘플이 요만큼 있거든요. 위아래 차이가 심하게 있어. 근데 눈으로 진짜 이렇게 전기응동 되는 거 보고 있으면 얘가 점점 이 폭이 좁아져 가지고 딱 이 세퍼레이팅 젤이랑 스태킹 젤의 경계면에 왔을 때는 샘플들이 이렇게 거의 납작한 이렇게 하나의 밴드의 형태로 관찰이 되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세퍼레이팅 젤로 가게 되면 pH가 다시 8.8이 되니까 글리신도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CL도 마이너스고 단백질도 마이너스인데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순서대로 전기형동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얘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단백질은 이제 다 마이너스 띄고 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이 분리용제를 지나면서 단백질이 크기별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압축됐다가 다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해서 크기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작은 애는 빠르게, 큰 애는 느리게 이동해서 최종적인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스태킹제는 pH가 6.8이다 라는 게 시험에서 물어보면 나오는 거고 6.8이어서 PI 개념 때문에 이때 글리신이 네트 차지가 0이 되어서 전류가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전압 기울기가 형성되면서 단백질이 압축되더라. 그래서 얘를 스태킹 젤, 압축용 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야 모든 단백질이 이 스태킹 젤이랑 세퍼레이팅 젤 경계면에 한 선으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같은 지점부터 크기별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압축시켜야 정확히 크기별로 이 분리용 젤에서 분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 딱 이거 말고는 안 나와. 그리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말고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 시험에 잘 나온다. 샘플 버퍼에서 이 각각의 역할, SDS, 베타 복합 에탄올, BPB, 요소 이런 거 역할 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젤이 폴리아크릴아마이드로 돼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분리용 젤 만들 때는 이 젤의 퍼센트에 대한 질문이 잘 나오더라. 아크릴아마이드 용액을 많이 넣으면 퍼센트가 높고 그러면 단백질이 더 느리게 이동한다. 이 개념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태킹 젤의 원리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이거예요. 과정을 안 물어보고 그냥 이 결과를 제시해가지고 결과를 분석하는 게
가장 나와. 가장 많이 나와. 시험 문제 80%는 전체 위에는 안 물어보고, 과정 안 물어보고, 그냥 전기영동 했더니 이렇게 됐다. 얘가 크다. 얘가 작다. 전기영동 했을 때 크기가 큰 애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전기영동 조금 됐다. 작은 애는 아래에 있다. 많이 이동했다. 이런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얘는 지금 다 변성 상태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변성. SDS 넣고 끓이고 했기 때문에 변성 상태로 전기용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냥은 안 보이고 이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로 염색해야만 보인다는 거. 그다음 밴드 하나는 같은 크기를 갖는 여러 분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분자로 되어 있는데 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진하게 염색된다는 거. 우리 쿠마시 블루로 염색하는 그 브래드포드법에서 595나노미터 파장은 단백질 농도와 비례한다고 했잖아. 실제로 단백질이 많으면 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재래 농도가 달라지면 이동 양상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구성하는 이 달톤이라고 하는 단위 꼭 알아두시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하나의 분자량은 110달톤이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예, 걔네들을 이제 응용한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더 중요해. 알겠죠? 예. 자, 5번 102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건을 바꾼 페이지도 시험에 나오더라. 그래서 정상을 먼저 공부하시고, 근데 조건을 바꾸는 건 시험에서 무조건 알려줍니다. 다음은 비환원 SDS 페이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환원 SDS. 보통 아무 말도 없으면 SDS는 단백질을 변성한 거예요. 뭐 넣었죠? SDS, 열, 8몰의 유레아, 요소. 환원 조건은 베타 머카토에탄올 처리해가지고 이항화 결합을 없앴죠. 이 말을 다 내포하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해도. 근데 여기서 딱 베타 머카토에탄올 혹은 DTT만 넣지 않은 실험을 비환원 SDS 페이지라고 하더라. 그럼 이건 의도가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항화 결합이 있는 것들의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항화 결합이 있으면 베타 머카토에탄을 넣지 않으면 이항화 결합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결합돼 있을 거고, 베타 머카토에탄을 넣으면 이항화 결합이 없어져서 설피드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항화 결합이 있는지 없는지, 단백질에 이항화 결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비환원 SDS 페이지를 하더라. 이 키워드가 나오자마자 그냥 그 생각 바로 들어야 돼. 아, 비환원 SDS는 베타 머카토를 넣지 않은 거. 그래서 그냥 전기용동이랑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이항화 결합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돼요. 이거밖에는 물어볼 게 없어. 비환원 SDS 페이지는 이항화 결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나와 있네요. 자, 요 단백질이 지금 이렇게 이항화 결합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야. 자, 보통의 경우에는 SS 페이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베타 머카토에탄올을 넣어가지고 걔네들을 다 자르게 되면은 베타 머카토에탄을 넣어서 이항화 결합을 설피드릭으로 바꾸고 다 변성시켜서 전기영동하면 걔네들 어떻게 됐어? 지금 이것만 봅시다. 그럼 얘랑 따로 나눠져 가지고 전기영동이 되겠죠. 얘랑 얘 따로따로. 나머지는 다 동일해. SDS 페이지 넣긴 넣는데 베타 머카토에탄올만 안 넣으면 이항화 결합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대로 유지되면 얘네들이 붙어 있어서 이 큰 한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큰 분자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시험 문제에서 비환원 SDS 페이지를 했다. 그 다음에 SDS 페이지랑 같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냥 전기영동 SDS 페이지 한 거랑 비환원 한 거랑 차이가 나면 원래 이 단백질에는 이항화 결합이 있다. 이거 말고는 더 해석할 게 없다. 그렇게만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차이가 없다면 원래 단백질 자체가 이항화 결합이 없어. 원래 이렇게 생겼고 이항화 결합이 없어.
그럼 SDS는 다 넣는 거야. 얘도 변성시키면 이런 모양이고 얘도 변성시키면 이런. 베타 먹갑타를 넣든 안 넣든 여기 이항이라면 어차피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영동을 하든 비완원 SDS 페이지를 하든 그 결과는 같아요. 결과가 같으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SDS와 비완원 SDS 비교했을 때 같다면 이항결합이 없는 거고 결과가 다르면 이항결합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분석할 게 없고 그거 말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끝. 자,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어려운데, 변성 SDS 페이지와 비변성 페이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변성이란 말을 이때 굳이 쓰는 이유는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거고, 그냥 보통의 SDS 페이지는 항상 변성 조건이라고 했었죠? 네. 보통의 SDS 페이지는 변성 조건이고, 우리 SD에서 썼죠? 그 다음 8몰 유리아 썼죠? 그다음에 10까지 가해가지고 변성된 상태로 전기영동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따로 공부할 게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공부한 그냥 SDS 페이지야.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비변성 조건에서 이거는 SDS 페이지 아닙니다. 비변성 페이지라고 불러요. 비변성 조건에서 전기영동하는 거야. 얘는 SDS 처리 안 해, 열 처리 안 해, 8몰 유레아 처리 안 해, DTT 안 넣어, 베타 먹갑테탄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 세포 안에 있던 단백질 모양 그대로 전기영동하는 거야. 세포 안에 정상 단백질 그대로 전기영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LDL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데 LDH 락토스 디하이드로기네이즈의 약자입니다. 젖산탈수소요소. 이거는 그냥 지금은 알고 하세요. 테트라머로 되어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 테트라머라는 건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 나중에는 이제 모르고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아는 상태로 합시다. 젖산탈수소는 4개의 폴리펩티드가 모여서 된 아이야. 근데 4개가 되어 있는데 얘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는 딱 2 종류밖에 없습니다. 서브 유닛 A와 서브 유닛 B 두 종류밖에 없어. 근데 두 종류지만 이 둘의 그 아미노산의 크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거 말고 이 서브 유닛 A와 B를 그냥 SDS 페이지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똑같아요. 서브 유닛 A를 변성시켜서 SDS 페이지, 서브 유닛 B를 전기영동하면 이렇게 똑같은 크기가 나옵니다. 변성시키면 얘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LDH3는 이 빨간색 2개, A 2개랑 B 2개로 되어 있는 애를 LDH3라고 불러 그냥. 걔를 우리가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변성시켜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SDS 페이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걔는 이렇게 되겠지. A와 B가 다 변성돼서 각각 나눠져가지고 전경되겠지만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전경했을 때 같은 위치에 있어. 다만 얘가 하나라고 한다면 4개니까 여기 밴드가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것만 차이가 날 것이다. LDH3을 전기영동하면 결국 걔는 A, B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SDS 페이지를 하게 되면은 얘가 다 나눠지게 될 거고 걔네들이 각각 변성이 될 거니까 그 각각 변성된 크기가 A와 B의 크기랑 같을 거니까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만 A, B가 2개씩 있으니까 이거 각각 하나씩 전기영동했을 때보다 더 양이 많기 때문에 밴드가 더 파란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차이만 있을 거야. 그럼 이거는 사실은 양이 많다는 걸 알 뿐 더 좋은 정보를 주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기능이 되게 달라지고 할 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비변성 전기영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얘가 가진 전하가 달라. 이 서브유닛 마이너스가 가진 전하와 이 서브유닛 B가 가지는 전하가
달라요. pH를 그냥 만약에 7.0에서 했다고 했을 때 얘는 조금 더 마이너스를 잘 띄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조금 덜 띄어. 마이너스 2를 띈다고, 마이너스 2를 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전체 마이너스 8이니까 이 플러스 쪽으로 가장 많이 이동해. LDH1이라고 하는 애는. 근데 빨간색으로만 구성된 LDH5, 5번은 전체가 마이너스 4니까 전기경동에서 가장 적게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그냥 SDS 페이지를 하게 되면 LDH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얘네들을 구분할 수 없어요. LDH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그냥 SDS 페이지 하면 다 변성이 될 거고 다 크기가 똑같으니까 다 같은 위치에 나타날 거야. 근데 얘가 원래 아미노산이 가지는 전하 다르죠. 근데 얘는 비변성 조건이기 때문에 SDS가 없기 때문에 원래 얘가 가진 전하를 마스킹 해주지 않아, SDS가.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전하가 혹은 모양이 이 전기영동 할 때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 마이너스를 많이 띄는 애들은 더 플러스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더 마이너스를 적게 가진 애는 조금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영동 하면 이 LDH1이 플러스 쪽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게 돼요. 비변성 조건에서는 입체 구조도 다르고 변성 조건도 다르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단백질이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밴드를 구성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비변성 조건은 세포 안에 있을 때 상태이기 때문에 얘의 효소 활성도 확인할 수 있다. 효소가 원래 그 기능을 하려면 정상 구조를 가져야 돼. 변성되면은 효소 활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얘는 원래 있던 그 상태 그대로 비변성 조건으로 전기영동 했기 때문에 전기영동한 요 안에 정상 효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효소가 반응하는 기질을 넣어주면 효소 반응이 일어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이모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전기영동 한 다음에 이 젖산탈수소 효소의 기질을 여기다 부어서 그 기질과 반응하면 어떤 색깔이 나타나게 할 수 있어. 즉 효소 활성이 있으면 효소가 기능이 있는 걸 효소 활성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색깔이 나타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전기영동 한 다음에 그 효소 활성을 알아보는 것을 가리켜서 자이모그램이라고 불러. 자이모그램. 엔자임이 효소를 안 드시잖아. 효소의 활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자이모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소 활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효소와 반응하는 기질을 넣었을 때 여기 이렇게 5종류의 위치에서 각각의 LDH 1, 2, 3, 4, 5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성 조건을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네요. 원래 단백질의 그 구조라든지 전하에 따라서 내가 나누고 싶어. 그러면 이 비변성 전기영동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이모그램을 하고 싶을 때도 비변성 전기영동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거꾸로 알아서 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제 하냐면, 주로 단백질 입체 구조가 다르거나, 얘가 2량체거나 3량체, 이건 지금 4량체거든요. 4개가 단백질 하나를 이루는 걸 테트라머 4량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다이머라든지 트라이머라든지 여러 개의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걔네들을 분석하고 싶을 때, 혹은 폈을 때 크기는 비슷한데 원래 입체 구조가 완전히 다를 때, 폈을 때 크기는 얘랑 똑같아. 근데 얘가 입체 구조를 주면 얘는 삼각형 모양, 얘는 동그란 모양, 이런 경우에 다 변성해서 전기영동하면 얘랑 달라 보이지 않겠죠. 이런 모양이랑 이런 모양이 다르면 비변성 전기영동에서는 다르게 전기영동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리하고 싶을 때 비변성 전기영동을 하더라. 또한 금방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니면 크기는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다를 때. 여기서 전기 음성도는 그 원자의 전기 음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백질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정도를 말해요.
아까 말했지만 보통 얘는 좀 더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같은 pH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량체라고 한다면, 삼량체인데 걔가 만약에 A와 B로만 이렇게 하면 또 이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걔가 A, B가 아니라 X와 Y로만 구성된 삼량체가 있다고 하면 X, X, X로 구성된 애가 있었고 X, X, Y로 구성된 애가 있었고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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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네 종류의 삼량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X, Y라고 하는 단위체 종류가 두 개밖에 없어. X, Y. 걔네들이 삼량체, 세 개가 모여서 어떤 단백질을 형성할 때 XXX, XXYY, XXY, XYY, YY 네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비변성 정기운동을 하면 밴드가 최대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2량체인지 3량체인지 또 4량체인지 분석하는 방법을 쓰여요. 4량체면 밴드가 5개 나오고요. 3량체면 밴드가 4개 나오고요. 2량체면 밴드가 3개 나옵니다. 물론 이제 구성하는 단위체가 2개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량체인지 3량체인지 4량체를 분석하는데도 쓸 수 있다고요. 전기적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다른 걸 분석할 때, 그다음에 입체 구조가 다른 걸 분석할 때, 2량체인지 3량체인지 4량체인지 분석할 때, 이럴 때 보통 비변성, 또 하나 있네. 자이모그램을 하고 싶을 때 비변성 전기운동을 하더라. 좀 어려웠나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2개 하고 쉬었다가 이제 실험 거의 한 3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SDS 페이지를 하는 건데, 이거는 SDS 페이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달라질 때 SDS 페이지 결과가 어떻게 돼? 이거는 같은 거야. 지금까지는 전기운동 방법이 다른 건데 이 방법은 같고 단백질이 변화했을 때 전기운동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거죠. 자, 단백질이 있어. 똑같은 단백질이야. 지금 이게 P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합시다. 근데 P라고 단백질을 M이라고 합시다. 얘도 M이겠죠? 근데 단백질에 우리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은 인산기가 붙을 수 있다고 했죠. 인산기가 붙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건 지금 단백질이 변한 거죠. M에 인산이 붙은 거죠. 이렇게 되면 전기운동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럼 인산은 이 크기가 아미노산 하나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SS가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기운동 해보면 인산이 하나, 2개 붙었을 때 전기운동 상에서 잡아당겨지는 정도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SDS 페이지를 하게 되면 이 회색으로 표현된 게 인산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인산화가 된 단백질입니다. 실제 인산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지만 어차피 SDSA에서 이 전하가 가려질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있지만 결국에 이 2개를 만약에 또 이렇게 SS 하나가 덮는다고 한다면 이 분자량도 아미노산 비슷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동거리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인산기는 아주 많이 붙진 않거든요. 하나나 2개나 단백질에 붙습니다. 인산기는 마이너스를 띠므로 좀 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많이 잡아당겨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또 그만큼 무게 증가가 있기 때문에 얘가 분자량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은 힘으로 밀었는데 무게가 무거우면 잘 안 밀리잖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늘었는데 무게가 무거워지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빨리 당겨지는 거지만 플러스로 가는 거지만 무게가 무거우니까 좀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상충이 되면서 인산화가 돼도 별로 전기운동상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인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백질이 인산화가 되는 게 기능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의미가 없으면 실험 안 했겠지만 이제 인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 궁금해, 알고 싶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산기에만 붙는 어떤 분자를 만들었어요. 이건 원래 존재하는 게 사람이 만든 거야. 지금 보시면 포스텍이라고 해서 레시트 돼 있죠. 상업용 분자입니다. 이런 걸 만들었어. 그래서 반드시 단백질의 인산화가 된 자리에만 붙도록
되게 특별하게 어떤 태깅, 이걸 태깅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이제 표지한다고 해서 태그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붙으면 얘가 엄청나게 좀 이제 분자가 크기 때문에 얘가 붙으면 더 느리게 이동해요. 꽤 큰 분자야. 꽤 큰 분자. 그래서 얘가 붙으면 꽤 느린데 이 단백질에 지금 인산화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두 개가 있으면 한 번 인산화가 된 애가 있고 두 번 인산화가 된 애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단백질은 다 똑같이 지금 M이야. M. 얘도 M이고 얘도 M이고 얘도 M. 단백질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M인데 인산이 한 번 붙은 걸 이제 모노 포스포릴레이션. M 단백질인데 인산화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두 번 된 애를 M인데 인산이 두 개 붙어 있는 다이포스페이트. 두 개가 붙으면 이 포스텍도 두 개가 붙기 때문에 또 더 커지게 돼서 더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산화가 된 걸 알아보고 싶으면 단백질의 인산화를 알아보고 싶으면 보통 요즘에는 포스태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인산화가 된 단백질이 조금 더 느리게 이동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인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중요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주 나오지 않더라. 별표 2개에서 3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단백질 당화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요? 세린, 트레오닌, OH기에 당화될 수 있어요. O당화. 그다음에 아미노기, 아스파라긴에 당이 붙을 수 있어요. N당화 될 수 있죠. 단백질에 당화될 수 있습니다. 당은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은 붙을 때 보통 하나의 당만 보통 붙지 않아. 글리코실레이션은 길다란 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당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탁 O당화도 그렇고 N당화도 그렇고 여러 개 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당이 붙으면 보통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전기영동상에서 느려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무 상태에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고 시험문에서 알려줘. 다음은 단백질 당화에 관한 실험이다. 이렇게 알려줘. 그럼 당화를 떠올려가지고 당화되면 커진다고 했지 더 전기영동에서 느려진다고 했지 이 사실만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S페이지에서는 더 느려지기 때문에 밴드가 더 위쪽에 존재합니다. 전기영동을 요 순서대로 했다고 한다면 당화되지 않은 거에 비해서 한 번 당화된 걸 모노글리코실레이티드, 두 번 당화된 것을 다이코글리코실레이트라고 하는데 더 당화될수록 더 커진다. 더 전기영동상에서 느려진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SDS 페이지 아주 중요한 거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활용한 등전점 전기영동이랑 2차원 전기영동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조금 쉬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할 때 안 한 게 하나 있죠. 안핀세는 실험, 단백질의 그 변성에 관련된 3가지만 하면 5장이 드디어 끝이 나게 돼요. 쉬었다 합시다.